자, 그러면 이제 식도에서 위로 넘어옵니다. 예. 위는 뭘 하는 기관이냐? 예. 근데 지금 다 소화기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역할이냐? 위산이 나와서 이 내용물을 분해를 시키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균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부족하면 헬리코박터균이든 다른 균들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화 안 된다고 위산 억제제를 오래 드시면 균을 못 죽여서 결국은 다른 알러지나 기관지염이나 이런 다른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위장약이든 이런 위산 억제제를 오래 쓰는 일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 위산을 밖에서 보충을 해주면 되겠죠. 네. 예, 그 간단한 방법은 식사하기 직전에 여러분 홍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흑초, 감식초, 매실 같은 산 성분이 들어있는 그 액체를 아주 조그맣게 희석을 시켜서 식사 직전이나 식사 도중에 한 잔만 드시면 이게 위산 역할을 해서 굉장히 소화장애를 없앱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들이 위산이 과단주를 알고 항상 소화가 안 되면은 위산 억제제나 위장약을 많이 먹게 되죠. 더 소화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위산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시경을 해보면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자주 받게 됩니다. 그 위축된 장소, 염증이 생긴 그 장소에서는 위산이 앞으로 잘 안 나오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음식이 그 자리에 갔다면 음식 분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홍초를 제가 예를 든다면 홍초를 하루 종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식사 바로 전 또 식사 중에 한 잔 정도를 먹는다면 우리한테는 위산이라는 아주 유익한 물질이 우리한테는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십이지장입니다. 예, 십이지장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은 십이지장으로는 관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간에서 들어오는 관, 그리고 췌장에서 들어오는 관. 그래서 간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를 받아내는 곳이 십이지장입니다. 따라서 내가 간을 뭐 요즘 간 때문이야도 많지만 간을 예를 들어서 술 먹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데 기름진 음식 먹는데 간을 다 소비를 하고 있다면 효소가 제대로 못 나와서 위장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간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를 아주 잘 이용하게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줄여놓고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나 술 같은 음식을 조금 배제해 놓으면 이 효소들이 아주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못했습니다. 또 간을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소장하고 대장이죠. 예. 그럼 이 소장 대장에는 누가 이 소화를 역할을 하느냐? 유산균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만약에 위산이 없었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에 효소가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애는 유산균입니다. 근데 이 유산균마저 소장 대장에 별로 없다면 그러면 이제 소화가 다 안 되겠죠. 그 소화 덜 된 노폐물이 결국은 혈액을 통해서 다시 돌게 됩니다. 간을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만성 피로가 생기죠. 음식을 먹었으니까 음식이 에너지를 발휘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발휘하지 못하는 거는 이 소화장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씹고 위산을 주고 효소를 주고 유산균을 주는 게 모든 병의 첫 번째 치료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바로 우리가 병원을 가거나 약국을 들려서 약으로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생기고 있는 노폐물은 제거가 되지 않고 잠시 증상만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암 환자나 여러 난치성 환자들, 류마티스, 아토피 이런 거 난치성이잖아요. 이제 그런 질환을 치료를 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소화장애를 없애는 거. 예, 이거 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섭취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습니다. 아주 쉬운 그림을 제가 그림은 좀 엉성하게 그렸지만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네, 쉽게 그리면 입만 벌리고 있어요. 먹으려고. 식도로 내려왔습니다. 위가 있습니다. 12지장을 보니까 양쪽에서 뭐가 들어오죠? 간하고 췌장입니다. 여기서 효소를 받습니다. 나머진 뭡니까? 소장과 대장, 마지막 항문이죠. 여기는 유산균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이 영양분 중에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이것만 체크를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 대장을 모양을 보니까 이 물음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왜 물음표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장도 궁금한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 맨날 왜 이렇게 날 괴롭힐까? 날 왜 이렇게 못 살게 굴까? 그러고는 왜 본인은 모를까?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우리는 모릅니다. 간과 장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마 그때마다 신호를 보내줬다면 우리가 다르게 행동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 지금 장에 누가 주인인지 아세요? 장은? 실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새들어 살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생물입니다. 실제 제가 살고 있지 않잖아요. 장이란 장소는 토양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미생물들이 서로 힘을 견주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건강한 건데 이 미생물 중에 유익한 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곰팡이나 대장균 같은 그 비율이 바뀌었을 때 우리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도 참 궁금해했던 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85대 15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뭐냐 하면 우리 장에 미생물은 좋은 균이 85, 나쁜 균도 1이 있습니다. 그 나쁜 균들도 분해를 하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단당류가 많으면 대장균은 단당류를 먹고 사는 균입니다. 그럼 때로는 그걸 분해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장균도 필요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병이 돼서 방광염을 일으키죠. 대장균이 방광염의 원인이죠. 따라서 85대 15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산균이 85, 유해균이 15. 이럴 때 가장 건강한데 우리가 뭐 무좀이라던가 아니면은 곰팡이균에 감염이 됐을 때 우리가 병원을 가서 치료제를 받는 경우가 항진균제라는 걸 받습니다. 진균이 곰팡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항진균제는 간 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 무좀약을 먹고 급성 간염으로 죽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85대 15의 법칙을 보면 곰팡이균을 죽일 일이 아니라 좋은 균을 늘리는 게 치료입니다. 자, 예를 들어 85대 15였다가 술을 열심히 드셨어요. 좋은 줄 아시고. 그래서 유익한 균이 50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머지 균이 100을 채웁니다. 그러면 50대 얼마 됩니까? 50이 되죠. 그러면 15였던 나쁜 균이 35나 더 늘었습니다. 질환은 이때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나쁜 사람이 있어서 범죄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비율이 많아졌을 때 생기는 것처럼 100% 순수한 거라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족관이나 어항을 보면 우리 그 물 갈아주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물 다 비우고 새물 딱 바로 넣습니까? 안 하시죠? 반 정도 남기고 물을 넣어서 2, 3일 숙성시켜서